자, 이런 와중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해할 수 없는 기사를 냈습니다. 자, 기사 내용 보고 군사 전문가 송 작가가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입 사태를 다룬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3월 초 미군 고위 지도부에게 보고하기 위한 PT 문건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 이 기밀 문건에는 한국의 방공망에 취약한 실태가 적시됐는데요.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입에 준비돼 있지 않고 이 약점을 바로잡는 데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라는 미국 군사정보 당국의 진단까지 전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방공하고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인기가 뚫렸던 거는 말 그대로 무인기이기 때문에 뚫린 겁니다. 예를 들어 전략 목적을 가진 수송기라든지 정찰기라든지 전투기가 떴다고 하면 바로 감지가 가능한데 얘는 말하자면 저고도로 해갖고 나무와 플라스틱으로 해갖고 레이더 자체에도 걸리지 않는 형태의 이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못 잡은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육안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런 저궤도에 합당해 있는 이 방위 준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걸 갖출 수 있는 시설을 그걸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는 이 복합 대공포하고 레이더 사격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비오라고 하는 전 세계에 없는 특수한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멘이나 이런 쪽 무인기로 피해보고 있는 사우디 같은 데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깔아놓으면 사실은 무인기 자체를 막아내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디스파인더 레이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 500m 이상에 있는 영공권은 디스파이더에다가 우리나라 있는 무인기 정찰 블랙호크부터 시작을 블랙호크는 저기구나. 저기 글로벌 호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까지 촘촘하게 이걸 전부 다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공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보강에 3년 5년이 걸린다라는 거는 내가 봐서 이게 미국에서 기밀 문건이 유출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이런 쪽에다가 새로운 돈을 쓰고 싶은 세력이 쉽게 말해서 새 장비 넣고 싶은 세력이 이걸 갖다가 일종의 낚시성 기사로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 나오고 나면 제가 예언을 한데 2주 안에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제 아이언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제 아이언돔 같은 저고도의 요격과 감시가 가능한 무기들을 추가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 기사가 경이 들어서서 미국 무기만 18조 원어치를 구매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5년에 7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발하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외국 무기들을 막 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필요해서 지금 이걸 할까요?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진짜 일부 세력들이 이 도입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있는 국방 비리예요,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대놓고 무기 판매를 하러 다녔던 트럼프 때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 트럼프를 관리를 했어요. 통제를 했다고요. 다른 나라들이 미친 듯이 미국 무기 사줄 때 우리는 그걸 관리를 했는데 경 들어서 1년 만에 이 난리가 지금 난 겁니다. 우리 주둔비 5배 올려받겠다고 트럼프 왔을 때 나라 망할 것 같이 난리 쳤지만 결국은 안 올려주고 달래서 그렇죠. 보냈잖아요. 근데 이 새끼는 1년 만에 5년치에 7배를 지금 무기를 그냥 아무
내용 검증 없이 막 사들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도 결국은 아이언돔 같은 시스템으로 추가 이거를 배치를 해야, 수도권이나 전방지대에 배치를 해야 드론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 기사 나오면 그 무기를 바로 우선 뭐 비용을 만들어 갖고 구입하려고 내는 선 광고 기사라는 거야. 보니까 대북 방어용 무기, 패트리어트 뭐 이런 거 계약이 완료됐다.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적어도 뭐 방위 개념을 추가로 둬야 된다라고 지랄을 할 거예요. 근데 북한 드론이 물론 위험할 수도 있죠. 100kg 정도 되는 뭐 무기나 폭탄 같은 거를 와갖고 투하를 할 수도 있고 생화학탄 얘기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쁜 가정을 하게 된다고 치면 물론 근데 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그런 그렇지. 짓을 하겠냐고요. 아니 진짜 우리나라랑 전면전을 할 생각 아니면 그건 못 김정은이가 돼요.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드론에다가 무기 실어가지고 폭격을 하겠냐고. 전면전 할 거면 미국이 띄우고 미사일 쏘면 되지. 드론을 왜 띄워? 걔네들도 뭐 소꿉장난해? 우리나라가 드론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드론 무기 최강국이에요. 갑자기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인 드론의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강하다.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을 배우러 올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KF-21 있잖아요. 이미 4.5세대 내려놨어요. 5세대도 지나갔어요. 왜? 스텔스 끝나면 5세대니까. 지금 6세대로 가고 있다니까. 이 가오리라고 그래갖고 그 무인기들 달아가지고 AI 탑재한 무인기들을 서너 대씩 달고 다니면서 6세대 전투기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만들어져 있는 드론이 치명적이에요. 거기에 맞춰갖고 소형, 중소형 드론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드론도 개발을 했어. 드론 한 대가 수십 개의 자드론을 싣고 다니다가 만일에 폭격이 필요하거나 인명살상이 필요하면 그걸 갖다가 바로 자살 공격을 할 수 있는 항공모함 드론도 개발했고요. 개처럼 생긴 육상 보행 드론에다가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는 장비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심지어 날아다니는 무인 드론이 AI로 조준해서 사람을 쏴맞히는 수준의 드론도 현재 개발이 배치가 준비 중이다라고 말할 정도인 게, 우리나라는 드론을 애초에 기획할 때부터 이 조이스틱 갖고 사람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중앙 통제를 통해 가지고 드론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는 북한 같은 체제에 드론이 없다. 미국의 프레데터 같은, 리퍼 같은 그런 드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가 최신형 드론 개발한 거 보고 깜짝 놀래고 갔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드론 무기가 우리가 리퍼라고 불리는 이게 MQ9인가 그렇죠? 아마 코드명이 그럴 거예요. 프레데터라고 원래 개발됐다가 그걸 리퍼라고 해서 개량형으로 나와 있는 드론들이 지금 미국 드론의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라크전이나 걸프전 같은 데서 감시도 하면서 요격도 하고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이스틱으로 감시를 하면서 테러 용의자가 보이면 그걸로 미사일을 쏴갖고 그쪽에다 폭격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저런 게 진짜 첨단 무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거 있어요. MQ-105K라고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미국에 지금 있는 리퍼보다도 더 우수한 드론들을 개발해갖고 이번에 보여줬다니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왜 놀랬냐? 이건 대공 무기를 4발이나 쏘고 있는 데다가 무인기인데다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데다가 더더욱 놀라운 건 프로펠러로 작동을 안 하고 제트 엔진으로
작동을 하는 한국형 공격 드론 MK105K를 우리가 미국한테 보여줬단 말이야. 어?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더 놀랐어, 북한이. MK105K. 이거를 나도 놀란 게 우리 그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맨 앞 사진으로 해갖고 그저껜가 게시를 하더라니까. 우리가 이 무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노출을 시킨 거는 게 이 문재인 정부 때는 뭐를 만들어 놓으면 자랑을 안 하고 숨겨놨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너나 없이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라고 막 깝니다. 오죽하면 북한이 전쟁에 미친 남한 정부가 무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리스트를 쭉 불러준 그 기사가 있어요. 그 북한에 있는 그 기사를 들어보면 그 안에 진짜 우리가 뭐뭐까지 무기를 구현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기사? 북한에서 나온 건데. 나중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 보여드린 건데, 그 북한에 있는 대변인이 나왔고, 지금 전쟁광인 남한 정부가 이러이러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무인 공격 드론, 이런, 전투 장갑차,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무기들을 줄줄줄줄 읊고 있어요, 북한도. 이런 상황에서 드론, 목각으로 돼 있는 드론, 이 프라모델 경비행기 같은 드론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5년 안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적어도 방공망을 해야 된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는. 5년이 걸린다는 것도 지금 당장엔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는 못 사니까 내가 5년 안에 이걸 사줄게 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그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우리나라 국방 장관들이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사비는 20배 이상 더 쓰지만 북한이랑 전쟁하면 못 이깁니다. 이런 얘기를 국정조사 나와서 했잖아. 그래서 욕 뒤지게 쳐먹었잖아. 그때 군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돈이 막 썩어나네요. 1년에 우리가 국방 예산이 50조가 조금 넘는 수준인 건데, 그 중에 18조를 미국 무기 사는 데다가 한 1년 만에 써버렸네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쓸까요? 1주년 지나서 이제 2주년으로 가는. 내가 보기엔 무기 구매가 18조에서 더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게 거대한 방산 비리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아는 거지. 진짜 무기를 18조원어치 사왔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과정 중에, 도입 과정 중에 중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떼먹었는데 이게 왠지 다누림 국방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기존에 있는 국방 물건들 팔고 들어오는 거는 어차피 국군이랑 로비할 수 있는 기존의 업체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업체들이 갑자기 5배 이상 무기를 밀어넣을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누림 국방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